개써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잘도 쉬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유튜브 공지에 올려놨죠. 예.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제가 매일 이제 프로야구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해서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뭐 특별한 포맷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맛배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날 이제 프로야구 단신 비시즌에도 그 야구 소식들 계속 다루면서 우리 야구 팬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요. 구단 분석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리뷰와 프리뷰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일단 리뷰는 11월 넷째 주서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대한 정리를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예상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박병호 선수의 얘기를 좀 이젠 선수가 아니죠. 박병호 코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병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 하면 사실은 이제 박병호 선수의 통산 기록인데요. 홈런을 보시면 418개입니다. 2005년도에 3개, 5개, 9개, 7개. 그러니까 LG에 입단해서 4시즌 동안 24개 정도를 쳤어요. 근데 이적한 2011년도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그 다음에서부터 31, 37, 52, 53, 43, 33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시즌 연속 50개 이상을 친 선수죠.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건 박병호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목동을 썼기 때문에 약간 박병호 선수의 홈런에 대한 기록이 좀 폄하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을 박병호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목동구장 쓴 다른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워낙 인성적으로 착한 선수고 또 워낙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워낙 또 가볍지 않은 묵직함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 역시 참 인간적으로도 리스펙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리고 저는 박병호 선수가 키움에서 선수로서의 영입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본인이 고사하고 자기 이제 선수로서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코치를 그럼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스포츠 예능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야구 예능이 약간 시기적으로 마치 무슨 유행 타듯이 이런 스포츠 예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좋은데 그게 너무 마치 은퇴한 선수들의 당연한 코스처럼 그리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은퇴 선수들은 마치 뭔가 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전 그런 게 안타까웠는데 박병호 선수는 그쪽보다는 코칭 스텝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후배들을 위해서 팀에서 더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은 지도자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정말 오롯이 야구에만 올인하고 열중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박병호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선수 시절에도 진중했고요. 어려운 시절에도 진중했고 그리고 잘 되고 난 다음에도 진중했고 항상 제 눈에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10살 어린데 참 어른스럽다. 인간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그런 이미지를 늘 저에게 주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선수로서의 박병호를 100% 그 이상으로 리스펙했고 앞으로의 은퇴 이후에 박병호 선수의 지도자의 모습이 또 어떻게 어디까지 어디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박병호답게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에서 박병호 선수가 꿈꾸는
많은 부분들이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박병호 선수라는 친구를 너무 리스펙트했고 정말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선수였다. 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남은 이 지도자의 길도 멋진 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응원할 겁니다. 박병호 선수 리스펙입니다. 다음 FA 소식입니다. 사실 이 FA 소식은 겨울 시즌에 가장 큰 인기 컨텐츠이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일단 오늘 지금 보시면 LG에서는 김현수 선수와 박혜민 선수, 한화에서는 김범수, 이재원, 손아섭, SSG에서는 서진용 선수, 삼성은 김태훈, 이승현, 강민호, 박병호, 이제 박병호 선수는 은퇴가 됐습니다만, KT 강백호, 장성우, 오재일 선수도 이제 은퇴가 결정이 됐죠. 그다음에 황재균 선수도 재자격을 얻었고요. 롯데에서는 김상수, 진해수 선수도 이제 제가 알기로 은퇴가 됐고, 박승우. 기아가 많죠.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포수 한승택, 박찬호, 최영우, 두산이 이영하, 최원준, 김재환, 조수행. 키움이 이제 이용규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움은 이용규 선수와에 대한 방향성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등급별로 좀 볼게요. A급에서 보면 A등급은 보호선수 명단 20인, 외 선수 1명, 그리고 전년도 선수연봉 200% 혹은 전년도 선수연봉 300%를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A등급은 강백호, 박찬호가 최고 선수들이라고 봐요. 제가 봐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상우, 김태훈, 최원준, NC, 두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진용 이런 친구들이 A등급이에요. 그럼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A등급을 받았다고 과연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A등급으로 묶이면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아집니다. 이 친구들이 해당 A급의 선수들이 A급으로 분류된 선수들이 A급만큼의 활약을 했다면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초이스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기사에 나온 그대로 여기에 언급된 조상우, 김태훈, 최원준, 서진용 이런 친구들이 과연 초이스할 수 있는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등급제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누가 어디 갈 것 같아요? 누가 어디 갈 것 같아요? 그건 점쟁이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강백호 선수와 박찬호 선수를 A급에서 본다면 강백호 선수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수비 위치. 도대체 이 친구는 포지션이 뭐야? 두 번째, 박찬호 선수는 뭐가 관건이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줘야 돼? 박찬호 선수는 액수가 기준이 얼마인지가 되게 폭이 클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어떤 팀은 우리는 10을 기준으로 했어. 얘는 10 줄 거야. 근데 어떤 팀은 우리는 8인데 우리는 5인데 막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강백호는 8에서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근데 강백호가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관건이야? 메이저리그 간다 그러면 여긴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강백호 선수를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저 친구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해서 데려간대요. 그럼 국내 팀은 강백호를 못 데려가는 거지. 그게 왜 관건이야?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가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 싸움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럼 강백호를 필요로 할 만한 팀은 어디일까? 먼저 KT도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빠따가 약한 한화가 필요로 하겠죠. 포지션 상관없이. 그 다음 저는 SSG도 충분히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도 있으면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롯데가 예전에 비해서 좌타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LG가 강백호가 필요하겠습니까? 있으면 좋죠. 근데 LG가 강백호까지 데려오면
제가 봤을 때 선발 라인업에 오른손 타자 딱 한 명 들어갈 것 같아요. 박동원. 나머지 8명 다 안 해! 그 다음 박찬호 선수가 갈 만한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박찬호를 노릴 만한 팀들. 첫 번째 기아, 두 번째 롯데, 세 번째 키움이 만약에 돈을 쓰면 키움도 노려볼 만하죠. 두산은 모르겠어요. 두산이 만약에 배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배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과연 두산이 배팅을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산도 박찬호 선수가 필요로 하긴 할 것 같아요. 물론 두산에는 뭐 안재석이 워낙 떡상을 해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박찬호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팀의 필요성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겠죠. 근데 한 가지 이걸 좀 봅시다. 팀별 특징을 보시면 기아가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한승택, 박찬호, 최영우 일단 6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아는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이 친구 협상 1순위, 이 친구 2순위, 3순위, 4순위. 그러면 순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 순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먼저 이적설이 나올 가능성이 기아는 더 높을 겁니다. KT를 좀 볼까요? KT도 보시면 생각보다 옵션들이 쟁쟁합니다. 강백호, 장성우, 황재균. 여기서 강백호도 있어야 되고 장성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황재균은 물음표예요. 재밌는 거 강백호가 포수로 분류돼 돼 있어요. 이 표에서는. 근데 강백호가 진짜 포수로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강백호의 포지션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LG도 보시면 심창민 선수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김현수하고 이제 박혜민 선수가 뜨거운 감자인데 일단 나이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안 옮길 가능성이 저는 89.9%라고 봅니다. LG가 김현수하고 박혜민한테 저쪽에서 20을 준다는데 LG가 10 줄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김현수하고 박혜민한테 LG보다 높은 금액을, 드라마틱한 금액을 제시하면 가겠으나 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면 안 갈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 그래서 한화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롯데입니다. 2년간 350억 헛돈 쓴 롯데 올해 FA 시장 뛰어드나. 2년간 350억을 헛돈을 썼대요. 돈을 썼잖아.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4명의 선수가 롯데는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롯데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언급했던 선수들 3명 정도가 하나 팬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거예요. 아, 여기 이 친구들은 영입 실패야. 롯데는 4명, 하나는 3명.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롯데와 한화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에 투자를 했는데 셀러리 캡을 제외하고요. 이거 성과가 개판이야. 그러면 어떤 투자자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 안 해. 투자했는데 돈만 날리고 효과는 없고 안 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봤을 때 과연 롯데와 하나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본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예상은 저랑 비슷하실 겁니다. 올해 야구 열기에 한껏 고무된 한화그룹의 회장님은 이왕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악셀을 밟으실 거예요. 롯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전 롯데가 같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는요, 더더군다나 현대 야구는 돈 안 쓰면 성적 나기 어려워요. 돈을 써도 성적 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롯데는 최근에 워낙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룹에다가 구단에서 제한을 하기가 굉장히 말 그대로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 너무 큰 실패를 했으니까. 한화는 비록 올해 투자한 게 큰 효율성은 얻지 못했으나 성적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으쌰으쌰 회장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롯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명분의 차이.
하지만 니즈는 둘 다 똑같다. 사실 하나 입장에서 보면 강백호 선수를 데리고 가서 외야수 하나를 박아놓는다든지 지명타자 하나를 박아놓는다든지 하면 매우 좋을 겁니다. 롯데는 사실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로 롯데가 들어가면 롯데는 내야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죠. 한동희까지 전역이 되니까. 그래서 롯데도 사실 박찬호라는 옵션과 한화의 강백호라는 옵션은 저는 되게 어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른 팀으로 가도 충분히 전 이유가 있다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산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이 셀러리캡 하한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키움이 뭐 강백호나 박찬호를 데려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니면 다시 뭐 황재균을 데려간다든가. 그래서 FA 시장은 예상을 하는 게 재미는 있되 예상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향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FA 시장이다. 그러나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튼 제가 FA 계약 그때 나올 때마다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지켜보시자고요. 다음 주서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프로야구 뉴스를 여러분들과 저녁 때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농구 중계 때문에 좀 일찍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데일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여자 배구가 됐던 여자 농구가 됐든 남자 배구가 됐던 그거 끝나고 한 9시 반 10시서부터 이렇게 프로야구 뉴스를 매일매일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시즌 동안에도 이렇게 야구 소식을 여러분들과 매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응원 부탁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구독 감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